중세의 몰락을 초래한 패스트. 인류가 경험한 가장 끔찍한 팬데믹은 패스트였다. 이 제약은 중세의 붕괴를 초래했다. 그리고 르네상스와 자본주의의 새로운 질서가 탄생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패스트는 중세는 물론 모든 시기에 유행했으나 역사적 사건으로 세 차례 대유행이 있었다. 1차는 6세기형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시대에, 2차는 14세기 중세 유럽에서, 그리고 3차는 1855년 중국의 윈난성에서 발생했다. 인류 역사에서 900에서 1300년 사이의 기간은 기상 조건이 온화해서 문명이 번영한 시기였다. 기상이변으로 흉년이 들고 사람들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1346년부터 최악의 전염병 패스트가 유럽으로 몰려온다. 치사율은 60에서 90%였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파된 패스트의 원인과 전파 경로에 대한 추측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1331년 중앙아시아에서 최초로 발병했다는 설과 중국 윈난 지방에서 발원했다는 설 등이 그것이다. 몽골이 중국을 침략할 때 기근으로 쥐를 잡아먹으면서 발병했다는 것이다. 이때 몽골 군 사이에서 갑자기 패스트가 퍼져서 병자들이 죽어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몽골 제국의 자니베크 칸은 철수 명령을 내리고 패스트로 죽은 시체 조각들을 투석기로 성벽 안으로 던지라고 명한다. 시체는 부패해서 역겨운 냄새가 진동했다. 적군의 공포감을 조성하려는 의도였으나 병원교류는 개념이 없던 시절에 세균열을 벌인 셈이었다. 당시 카파는 이탈리아 제노바의 식민 도시로서 제노바의 무역 항로였다. 카파에서 역병이 돈다는 소문이 퍼지자 상인들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탈출했다. 그로 인해서 박테리아는 이탈리아로 들어가서 내륙으로 계속 이동했고 유럽 대륙을 휩쓸었다. 프랑스, 영국, 독일, 스칸디나비아 반도, 러시아까지 거침없이 퍼져갔다. 교통이 불편했던 외전 지역인 피레네 산맥, 알프스 산맥, 폴란드, 스칸디나비아 반도, 아이슬란드 등은 피해가 적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이탈리아 상인이 고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미 패스트가 이탈리아 전역에 퍼졌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 바른 일은 중앙아시아였고 실크로드의 바닷길을 따라 유럽으로 퍼졌다는 것이다. 당시 유럽과 중앙아시아 간에는 무력이 활발했고 1347년 터키에서 출발한 상선들은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섬에 닿았고 그때 배는 이미 패스트로 죽은 시선들로 가득했다. 주민들은 섬에서 떠나라고 요구했지만 이미 늦었다. 배 안의 지들은 부두에 묶인 밧줄을 타고 육지로 올라와 곳곳에 병을 퍼뜨렸다. 1348년 베니치아에서는 2만 명이 감염이 된다. 반면에 밀라노는 신속한 환자를 격리시켜 사망자가 적었다. 그 당시에 도시국가로 구성된 이탈리아에서는 국경 검역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도시국가 베네치아와 밀라노는 일정한 기간 배를 격리하고 검역을 했다. 피렌체도 1348년 패스트의 공격을 받는다. 피렌체는 당시 가뭄과 홍수, 기근과 질병으로 사회적인 혼란을 겪고 있었다. 패스트의 치사율은 50%였다. 데카메론을 쓴 보츠카치오는 조금만 돌봤어도 살아있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모두 비참하게 홀로 죽어갔다. 땅을 파고 수백 명의 시체를 겹겹이 묻으면서 층층이 얇은 흙을 덮는 정도였으므로 비가 오면 부패한 시신이 땅 밖으로 노출되었고 쥐, 돼지, 개의 먹이가 되었다. 1348년 패스트는 프랑스 보르도 지방에 상륙한다. 마침 그때 영국의 에드워드 3세인 딸인 존 공주가 영국령이던 보르도에 도착한다.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서 스페인으로 향하던 중에서 들른 보르도는 이미 패스트에 걸린 쥐들이 들끓고 있었고 공주는 패스트에 걸려서 15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100년 전쟁을 하고 있었다. 패스트의 숙주가 쥐에서 인간으로. 패스트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와 비슷한 바이러스에 의한 것, 또 에볼라 바이러스라는 원정설도 있다. 그러나 패스트균의 원인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중세의 사람들은 거의 쥐와 동거를 했다.
감염된 벼룩에서 피를 빨아들인 쥐들은 패스트에 걸려서 죽는다. 쥐가 죽으면 벼룩은 다음 숙주를 찾아 나선다. 해수를 옮긴 쥐들은 6mm 두께의 물체에 구멍을 뚫고 나올 수 있고 수직으로 기어오르고 5층 높이 그물에서 떨어져 죽지 않고 납과 점토 콘크리트를 깔아낼 정도로 썰기를 잘했다. 지벼룩은 동양벼룩이라고 불렸는데 쥐를 완벽한 숙주로 삼았다. 지벼룩은 털, 옷, 가방, 머리카락 등에서 숙주 없이 한 달을 살 수 있고 쥐를 만나 피를 빨면 그 속에서 박테리아가 증식하고 다음 숙주인 사람의 피를 빨며 박테리아를 전파시킨다. 패스트 박테리아는 쥐 벼룩의 소화기에 내에 서식하면서 영양 흡수를 막기 때문에 굶주린 벼룩은 흡혈 과정 초기에 엄청난 양의 균을 숙주의 혈류 속으로 토해낸다. 지독한 통증과 참혹한 죽음. 패스트의 초기 증세는 고열과 두통, 몸살 증상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목, 겨드랑이, 허벅지, 목 주변같이 림프절이 위치한 부위가 부어오른다. 증세에 따라서 림프절의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림프절 패스트 또는 선 패스트 또는 가래톳 패스트라고 한다. 쓰라린 통증과 함께 빨갛게 부어오른 살은 마치 화상을 입은 수포 같았고 훨씬 심한 증상을 보이는 것은 폐 패스트였다. 당시에 이름을 붙인 것은 아니었고 14세기 중반 당시에는 역병 또는 대몰살이라고 부르다가 16세기 중반 이후에 흑사병이라는 명칭을 썼다. 중세의 패스트 치료법, 증세를 악화시킨 미신과 점성술, 패스트를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는 중세 팬데믹으로부터 600년이 지난 뒤에 개발되었다. 14세기의 의술은 기원전 5세기의 고대 의학 이론을 전승하면서 2세기 그리스의 갈리오노스가 체계화한 책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 이론에 의하면 동맥을 절개해서 피를 빼거나 종기를 째고 고약을 붙이는 것이 치료법이었다. 패스트의 그 당시 최고의 해독제는 로마 시대부터 썼던 테리아카였다. 중세의 테리아카는 곧 해독제를 의미했다. 여러가지 약재를 벌거리 기어 만든 것으로 1년간 숙성을 해야 했다. 에메랄드, 진주, 금이 역병에 효능이 있다고 믿어 보석을 빻은 가루를 먹이게 됐다. 당연히 고가였으므로 가짜가 많았다. 금과 수은, 약초 등을 끓인 해독제도 썼다. 당신은 나쁜 공기가 전염병의 원인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신선한 허브의 냄새를 귀하게 생각을 했다. 중세기에는 점성술이 주요 학문이었다. 의사도 황진 가방에 점성술 서적을 가지고 다녔다. 전염병이 별자리 탓이라는 분석은 지금은 황당하게 들리지만 점성술은 고대부터 가장 중요한 학문 분야였다. 신이 내린 형벌 패스트, 유럽을 휩쓴 공포. 당시 유럽의 가톨릭은 전염병을 신이 내린 형벌이라고 믿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몸을 채찍으로 때리는 고형을 행하는 종파까지 나온다. 이들은 마을에서 마을로 몰려다니며 그들의 독특한 신앙의식을 행했다. 팬데믹의 역사를 보면 예외 없이 사회가 가득한 공포에 휩싸이고 속죄장을 만들고 사람들이 이방인을 혐오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형태를 보였다. 유대인들은 범죄에 대한 자백을 강요받았고 고문으로 거짓 자백을 받아냈다. 결말은 하형되어서 처형이 되었다. 유대교의 율법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손을 자주 씻고 위생을 중시했기 때문에 감염자가 적었다. 이 무렵에 350여 건의 유대인 대학살 사건이 일어났고 생존자들은 여러 지역으로 또 피했다. 1347년에 시작한 패스트는 14세기 유럽을 덮쳤고 초기 이 3년간 피해가 극심했다. 농노 제도의 붕괴 그리고 자본주의의 태동, 문명 사이에서 팬데믹의 발생은 인류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인구 감소, 사회적인 가치의 변화, 권력이동, 종교, 예술을 비롯해서 가장 현실적으로 경제와 무역 통상에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패스트에는 유럽인들의 공포와 사고방식의 변화는 1353년에 집필한 완성된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에 잘 드러난다는 평가이다. 이 책은 패스트를 피해서 시골 결정으로 피난을 가는 3명의 청년과 7명의 아가씨가 열흘 동안의 하루에 한 가지씩 이야기한 100편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피렌체에 돌은 패스트가 돌았고
피렌체 출신의 보카치오는 고향에서 10만 명의 사망자를 참상을 직접 겪고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주제는 운명의 힘, 인간의 의지, 비극적인 사랑, 행복한 사랑, 속임수, 미덕, 부를 축적한 상인계층과 귀족 간의 갈등 등이다. 보카치오의 작품에서 나타나듯이 이율이 없는 재앙을 극복하는 과정은 신의 계시나 영웅주의의 위력이 아니었다. 페스트로 인해서 교회의 권위는 이전과는 달라진다. 페스트에는 지배력 외에 사람끼리는 더 전염되었기 때문에 도시에서 더욱 피해가 심각했다. 따라서 대몰살이 일어나고 인구가 급감하게 되자 사회 계층의 급격한 변동이 일어난다. 당시 봉건사회의 영토와 부를 정하고 있던 지배의 계층은 농경제를 경제를 일손이 딸리면서 파산한다. 산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의 부를 나눠짐으로써 졸부가 되고 중산층으로 올라선다. 기도를 열심히 해도 병이 낫지 않았던 경험을 한 사람들은 사회적인 공포 심리를 이용한 온갖 미신과 이단에 현혹이 된다. 17세기 런던의 페스트 대역경 기적의 해 1666년 페스트 창거리는 1665년 영국에서의 대유행은 특별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영국 인구의 10%, 런던 인구의 25%를 희생시킨 이 재앙은 역설적으로 1666년을 영국의 기적의 해로 만들었다. 과학사에서도 기적의 해였다. 네덜란드 함대를 격파했고 런던 대가지를 겪은 뒤 재건에 들어갔고 아이작 뉴턴이 고전역학의 기본 개념을 모두 구성한 해였다. 1665년 초부터 역병이 선 페스트가 무서운 기세로 퍼져가자 찰스 2세는 옥스퍼드로 피난을 했고 귀족들도 자신의 영지로 피신했다. 그때 뉴턴의 나이는 23세. 역병으로 인해 돌아간 고향 집에서 뉴턴은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그의 일생은 물론 세계 과학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성하게 된다. 뉴턴의 천재성이 일찍부터 세상에 알려진 것은 아니었다. 1687년에 일명 프린키피아 자연 철학의 수학적인 원리가 출간되면서 그는 이rak 영국 아니 세계 최고의 과학자가 된다. 뉴턴에게서 완성된 고전 역학으로 자연현상은 이제 자연법칙에 의해서 정량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진다. 재난은 나쁜 별, 혜성의 출현과 전염병, 과학혁명 이후 무지로 인한 공포를 지식으로서 극복하는 과정은 팬데믹 재앙에 대해서 접근해서도 나타나기 시작한다. 재난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나쁜 별이다. 17세기 재난에 대한 관념은 목성이 엄청난 충격으로 혜성을 이끌고 재앙기 안으로 들어오면 모두가 열에 타버린다는 것이었고 그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1664년에 영국은 혜성이 기근과 역병과 죽음을 몰고 올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인다. 특히 혜성의 꼬리 부분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헨리는 옥스퍼드 대학교를 정퇴하고 아버지의 지원으로 별의 지도를 제작하는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는 기록에 남아있는 24개 혜성의 궤도를 계산해 1531년, 1607년, 1682년에 나타난 세 개의 혜성이 같은 혜성이라고 믿게 된다. 1684년 헨리와 크리스토퍼 렌과 로버트 훅 세 사람은 런던의 찻집에서 만나 우주에 대해서 논한다. 훅은 세포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자연 철학자로 탄성체의 복원력과 변형력의 관계를 나타낸 훅 법칙으로 교과서에도 실려 있다. 그는 현미경과 망원경을 써서 실험을 했다. 세 사람이 모여인 찻집은 민주화 평등을 논하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장소였다. 이 셋의 만남은 나쁜 별이라는 재난에 대한 인식의 전환점이 된다. 이들은 전체의 격을 이야기하다가 행성이 어떻게 궤도에 붙어있는지 수학적 관계식은 알지 못했으므로 헨리는 셋을 대표해서 뉴턴을 찾아가 그 궤도가 어떤 형태인지 묻는다. 17세기 명나라의 멸망과 페스트, 전국 명나라는 거의 3세기 동안에 지속되면서 동아시아 지역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페스트의 발림과 머물려서 그 위세가 꺾이기 시작했고 결국 왕조의 종말을 맞게 되었다. 18세기 러시아 페스트 대역병은 시민 폭동으로 1771년 봄에 러시아에 창궐한 페스트 대유행은 급기야 폭동을 유발했다.
식량 부족으로 막다른 지경에 몰리기도 하고, 과정에서 모스크바 대지와 암브로시우스가 금력을 이유로 종교 행사를 불허하자 모스크바 시민들이 폭도로 변해서 모스크바 궁정으로 몰려든다. 그들은 군대의 차단을 뚫고 크렘린 궁으로 난입하고 비신한 대지기를 쫓아가서 때려서 죽인다. 이때 패스로 목숨을 잃은 시민은 20만 명에 달했고, 묘지를 조성하느라 모스크바 지도가 바뀌었다고 할 정도였다. 까뮤 페스트. 1947년에 알베르 까뮤는 페스트라는 제목의 소설을 발표한다. 인구 20만의 작은 도시에서 죽은 쥐들이 발견되기 시작하고 건이어 사람들이 죽기 시작한다. 사망자 수가 급증하자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도시는 봉쇄된다. 의사의 진단이 내려지면 강제 입원되고 가족은 격리된다. 화장대에서 내뿜는 연기와 총성이 뒤엉키고 식량 보급 제한, 휘발유 배급 절전 등의 간제가 실시된다. 우리 시대의 팬데믹 사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 이러한 재난 속에서 인간의 반응은 다양하다. 신부는 사악한 인간에 대한 신의 징벌이라면서 역병 퇴치에 힘을 모으게 한다. 영웅은 없고 소시민들이 뭉쳐서 살 길을 찾아 나간다. 최근의 패스트 발생은 패스 발병머리는 19세기에 이르러서야 밝혀졌다. 1855년에 중국 윈난성에서 유행한 패스트균이 새로운 변종임이 확인되면서 그 이유는 제3차 패스트 범유행 시대로 구분한다. 1990년대 이후로는 주로 마다가스카르, 공고 공화국 등 아프리카 대륙에서 발생한다. 패스트로 최근에는 몽골에서 설치류의 생간을 먹고 패스트에 걸려서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 패스트는 혈액이나 림프액, 가래 등을 받아 패스트균 배양 검사로 감염 여부를 판정한다. 국내에서는 질병 통계를 수집한 이후에 패스트가 발생했다는 보고는 없다. 그러나 패스트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사람 사이에서 감염이 가능하다.